자, 실무구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 29번. 어법을 자꾸 갖고 오는데 어법을 푸는 그 마인드셋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냥 앞뒤로 그냥 슥슥 보고 하지 말자. 그냥 빨리 푸는 것보다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5개의 보기가 들어있는 문장 정도는 구조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자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휘부터 가볼게. 뭐야, 이분부터 나와. 1번 나와라. 레니언트. 주석이 있는데 한 번 더 쓸게요. 관대하냐는 뜻이고. 두 번째, quite as인데 잠깐만 친구들 보시면 원래 우리가 as를 쓰고 보통 여기 중간에 형용사 내지 부사가 들어가고요. 뒤에 as를 쓴 다음에 a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as는 지우고 뒤에 있는 as는 묶어가지고 a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끝이야. 문법 용어로는 원급 비교라고 하지요. 근데 그 앞에 지금처럼 quiet 아니고 quiet야. 스펠링 잘 보세요. 원래는 꽤나라는 부사고요. 아니면 nearly 같은 거. just 같은 부사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해서 much, still, even, far, a lot 같은 것들은 유명하지만 원급 강조 부사는 좀 덜 유명한 편이야.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오는 게 quite, nearly, jus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석을 한다면 딱 아니면 그렇게 뭐 거의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요 quite라는 것은 요 뒤에 있는 원급 비교 형태, as 형태를 강조하는 문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렇게나 딱 뭐뭐하다, 뭐뭐만큼이라고 쓰겠습니다. 정석대로 이렇게요. 되십니까? 그 다음 3번인데 out of the corner of one's eye야. 그러면 누군가의 눈일 것이고 코너는 그 코너 모서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뭐 해봐? 직역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의 눈의 코너에서 무슨 말이야? 눈의 코너가 뭐야? 요거 아닙니까? 싸우자. 이거 아니야. 그래서 해석하면은 곁눈질로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암기하고 넘어갑시다. 자, 문장 하나 볼게요. 보니까 마이크는 was more lenient. 더욱더 뭐 합니까? 더욱더 관대합니다. 뭐에 대해서? rough play, 좀 거친 놀이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래가지고 he didn't get quite. 잠깐만요.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as의 뭐라고? 강조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as는 치워 upset, 화가 나지 않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만큼 레이첼이 had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빠져있겠어요 여러분들? had been이나 had got upset가 생략되었겠죠. 그러니까 레이첼이 화가 났었던 것만큼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마이크는 봤어요. 잭크라는 애를 out of the corner of his eye, 그의 눈에 곁눈질로 봤습니다. 그리고 could tell, 여러분들 tell이라는 게 말하다가 있지만 말하다, 이게 구별하다 의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아차리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지금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의미상. 그는 곁눈질로 잭크를 봤고요.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대시 빠져있는 상태이고 that he was surprised, 그가 놀랐다는 것을 뭐에 대해서? 디테일,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디테일이냐면 레이첼이 제공하고 있는 디테일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되십니까? 넘어가자. 29번 어법 문제고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데 난이도를 봤을 때 한 중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느끼는 교훈은 또 똑같습니다. 그냥 보기 앞뒤로만 쓱쓱 보지 말고 문장을 좀 이해하면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됐습니까? 가볼게요. 일단은 후가 이렇게 있으니까 떠올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봐봐. 자, 첫 번째. 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보통은 주어 비동사 이렇게 데리고 오는 컨셉을 가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가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와요. 얘가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명사를 쓰는데 명사가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후 이하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가 없는 상태에서 who가 이렇게 쓰인다라고 하면은 형태는 똑같을 것이고 얘가 명사절로 쓰여가지고 요때는 관계대명사절, 요때는 명사절로 쓰여가지고 누가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쓰임을 가지는지를 문장을 좀 보자고요. 잭크라는 애가 great kid, 좀 훌륭한 아이였는데 but not the type, 어떤 타입은 아니래. who 어떤 타입이냐면 always looking to butter up and others, 그냥 어른들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타입의 아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타입이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처럼 보이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보는 타입이 그러한 아이의 종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사실은 여기에 of the kids 그런 종류의 아이, 엄마야? 왜 kind이야? 그런 종류의 아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타입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유형이라는 거니까 사물처럼 보이지만 얘가 가리키는 바가 사실상 앞에 있는 요 kid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얘는 뭐로 본다? 사람으로 봐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주는 교훈이 뭐야? 그냥 눈으로 보고서 타입은 사물인데 왜 후야? 이러지 마시고 얘가 의미하는 말을 읽으면서 이 문맥상의 의미를 봐야 돼. 그런 종류의 아이일 거 아니야. 그러면 후가 받는 게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쓰임 중에서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끝이네. 됐습니까? 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형용사에서 ed가 붙어 있거나 ing가 붙어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감정에 ed를 붙일 거야, ing를 붙일 거야를 보시면 돼요. surprise라는 것은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니까 ed가 붙었으면 놀라움을 느끼는 이라는 표현인 것이고 ing를 쓰면 놀라움을 주는 이야. 그러니까 ed를 쓰면 요 감정을 느끼는, 그러니까 surprised는 surprise를 느끼는 거니까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은 감정을 주는, 어떤 감정을 주는 이니까 놀라움을 주는, 놀라운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볼게요. 마이크는 잭을 받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의 주체는 누구 되겠어?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 얘겠지. 그의 친절하고 폴라이트한 행동에 놀라움을 느끼면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애가 놀라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잭크의 그 행동에 의해서 놀라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 역시 괜찮은 보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3번. 대신 워낙에야 쓰임이 많으니까 일단 문장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자고요. 보니까 he wonder, 구조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는 궁금했어요. 뒤에 if절이니까 동사 뒤에 if니까 뭐뭐인지 아닌지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오케이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습니다. or 다음에 병렬 형태인데 여기 if가 있으니까 얘도 지금 목적어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뭐 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그가 be about you라고 하면은 뭐뭐 하려고 하다니까 그가 알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뭐로부터? 그의 와이프로부터. 누구냐면 레이첼이라는 그의 와이프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쌤, 컴마 뒤에는 대시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장마다 다른 것이지 만약에 계속적 용법의 대시라면 못 쓰는 게 맞지만 컴마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좀 봐야 돼. 계속적 용법일 때 컴마가 오고 컴마 뒤에 대시 오는 것은 불가능은 맞아. 그런데 모든 경우에 얘가 이렇게 오는 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럼 봐봐. 그가 find out, 알아낼 것인지 아닌지 from his wife Rachel까지는 묶으면 되겠죠. his wife가 레이첼 아니야. 같이 묶어야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that은 뭐가 되겠습니까? find out이라는 동사 형태의 무슨 적어예요? 목적어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적어 자리에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잭크가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that은 얘랑 상관이 없고요. 앞에 있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명사절로 쓰이는 that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시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하면은 뒤에 완전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잭크라는 게 was 어디에 있냐면 in trouble, 곤경에 있다. 나쁘지 않죠. 이런 식 완전한 문장이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listened인데
그러니까 동사 형태의 ed가 있으면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의 pp일 수도 있다. 만약에 저게 과거 동사로 판명이라면 수능에서는 그냥 맞는 걸로 인식하세요. 맞는 보기. 틀린 게 없다. pp라고 한다면 얘는 versus를 해야 돼요. 얘는 ing가 아닌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가볼게. 제크와 마이크는 둘 다 both stood,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동사 있지. 그러면 얘는 동사일 수가 있어 없어? 없는겨. 그러면 이때부터는 분사로 인식을 하고요. 뭐 해야 돼? ing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문장 끝난 상태에서 pp가 왔기 때문에 얘는 분사 구문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잭과 마이크가 레이첼이 다시 말하는 걸 들었겠지. 그러니까 리스느겠어, 리스닝이겠어. 당연히 리스닝이겠죠. 얘가 듣는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리스닝으로 고치는 것이 맞겠다. 참고로 listen to는 지각동사니까 들으면서라고 쓰면서 이 레이첼이가 다시 말하는 걸 듣는다. 이렇게 가야 돼요. 됐습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니까. 그래서 여기는 ing로 고치는 것이 맞겠다. 됐습니까? 5번 silently 부사의 밑줄 거져 있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부사의 밑줄이 거져 있으면 얘가 뭐가 아닐까? 형용사가 아닐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자리는 보어 자리야. 그러니까 2형식이나 5형식의 보어 자리만 아니면 전부 다 부사입니다. 딱 봐도 요거는 딱 봐도 to 부정사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 아니야? 마치 이렇게 조용히 말하면 내가 뭐 이런저런 것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분리부정사라고 하는데 to 다음에 부정사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품사는 어쨌든 뒤에 있는 동사 형태를 꾸며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 형태를 갖다가 분리부정사라는 어려운 이름을 쓰지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기출지문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32번 지문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아무튼 간에 요 형태야. 그래서 형용사를 쓸 자리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마무리 지어주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끝! 자,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빈칸인데 단어부터 봐봐. find 명형이 올 수가 있고 find 명사 ing가 올 수 있다. 일단은 명사까지는 공통이고 형용사가 오는 케이스를 먼저 보시면 해석해 볼게. 명사를 형용사 하다고 생각하다야. 형용사 하다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때 find는 think랑 consider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ng가 올 때는 명사가 봐봐 뭐뭐 하는 것, ing는 동작이니까 하는 것을 이때에는 발견하다야. 그러니까 find를 보는 순간 그냥 발견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한 자리가 아니라 find 뒤에 두 자리가 올 수 있겠다. 그러면 형용사가 오는지 ing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잘 나오는 표현이고요. 요거 하나 보고서 바로 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thus 따라서 we may find야. 우리가 발견할지도 모른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뒤에 뭐가 있나 봐봐. 그러면 music이라는 명사가 일단 있고요. without harmony는 묶어버려. 그 다음에 strangely thin이라는 형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할지도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알겠어?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야? 하모니, 화성이 없는 음악을 뭐 하다고 좀 낯설게 빈약하다 이 말이겠죠. 음악이 좀 뭔가 비어있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 빈약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find, 잠깐만요. 얘가 지금 첫 번째가 두 번째일 거 아니야. 우리가 발견할지도 몰라요. 왜? 명사 다음에 ing가 있으니까. miss는 뭔가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뭐를 아쉬워하냐면 요 아쉬워하다에 대한 목적어가 what절이 되는 것이죠. What is not there. 거기에 없는 것을 아쉬워할지도 모른다는 거 됐습니까?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listening to 듣는 것 대신에 뭘 듣냐면 거기에 있는 걸 듣는 것 대신에 거기에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아니 그 음악을 주면은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왜 이 음악엔 이게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런 거 없는 거 아쉬워. 그냥 그 음악에서 나오는 걸 들으면 되는데 그것 대신에 없는 걸 아쉬워한다는 거야. 즉 그 음악에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the other 다른 차원이야. 소리의 다른 차원이나 아니면 뉘앙스가 되겠죠. 멜로디의 변화라든지 그 피치의 뉘앙스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이런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를 아쉬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넘어가! 32번.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이냐면 답의 근거가 매우 명확한 편이라고 봅니다만 막상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온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고 빈칸에서 배웠던 독해인사이드하고 빈칸편에서 배웠던 6강에서 배웠던 그것과 부합을 하는지 그대로 풀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연결사를 먼저 보고 갈 건데 연결사 보니까 so라는 게 있고요. so. 빈칸 문장의 so야. 느껴지는 거 있어? 빈칸 문장의 so. 그 다음에 여기 for example이죠. 또 어디에 있더라? 쭉 가다 보시면 thus라는 게 또 있고요. 앞에 but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이 빵빵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선생님 뭐랬어요? 빈칸 문장 자체에 뭐가 있으면 인과관계 접속사, 연결사가 있으면 so나 thus나 therefore가 있으면 그 앞문장이 연락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또 빈칸 문장이니까 여기가 주제일 수밖에 없고 예시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thus 문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겠죠. 되십니까? 이런 컨셉이거든. 그러니까 연결사를 보는 순간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가볼까요? 근거 어디 있는지. 그럼 봐봐. 우리가 이 빈칸이 초중반에 있으니까 먼저 처음부터 읽고 내려온단 말이야. 맞아? 그랬을 때 요 so가 빈칸 문장에 들어가 있으니 요 앞문장을 집중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 되십니까? 그러니까 빈칸 6강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야. 그걸 그대로 해보자고. 알겠지? Mind는 remarkable, 놀라운 facility. facility 뭐야? 시설입니까? 마음에 시설이 있어? 놀이터가 있습니까? 놀라운 facility가 있어요. 뭐 하는 거냐면 categorizing 하는 건데 새로운 경험을 learned pattern으로 categorizing 하는 거래요. 주로 이게 공유되어 있는 건데 문화 내에서 공유되어 있는 겁니다. 요 문장 이해했냐? 넘어가 그러면. 이러한 과정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러한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왜? 중요한 말 할 거니까. 이 써 앞문장이거든.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거. 잠깐만요.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new experience를 갖다가 뭘로 한다? 그러니까 약간 공유된 패턴으로 갖다가 바꾼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것을 갖다가 familiar한 것으로 간다. 이거 아니야. 그죠? 느낌 와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거, setting을 갖다가 그러니까 학습되고 또 뭐라고 쓰냐? 친숙하고 이런 걸로 바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허락합니다. 얘랑 지금 병렬이야. transform이랑 허락해요. 우리가 make sense of 이해하도록이요. 새로운 사운드와 이미지를 갖다가 뭐 하도록이요?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how 형용사 조동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하려고 해도요. 뮤지컬리하게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오픈 마인드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이끌어 우리가 기대하도록 음악이 뭐 하기를 특정한 맥락에서 봐봐. 그러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위의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뭐 때문에? 빈칸 문장에 있는 소 때문에 위의 문장을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이 옵니다. 그럼 이러한 절차가 새로운 것을 친숙한 영역으로 만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픈마인드 되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 어떻게 하겠어? 새로운 게 들어오면 학습되고 친숙하고 뭔가 공유되는 패턴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이 느낌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 근데 읽고 나서 확실히 맞을지를 모르니까 예시 읽어보자고요. 사람인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자란 사람은 is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성이 있냐면 예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모니라는 게 여러분들 글을 붙여 읽으셔야 돼요. 하모니라는 게 음악 아니야.
이것을 Standard Musical Trait, 표준적인 음악적 특성으로서의 하모니를 기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얘가 표준적인 음악적 특성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같은 말이죠. 학습이 되어지고 친숙해지고 표준화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되십니까? 하모니인데 여러 가지 음들이 발생하죠. 동시에. 이게 chord라는 게 화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발견됩니다. 사실상 모든 곳에서 우리가 듣는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에서요. 더스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음악을, 하모니가 없는 음악을 thin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미싱하는 걸 발견합니다.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다. 그런 예시가 되겠죠. 되십니까? 연결사를 보고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겁니다. 빈칸 문장에 쏘가 들어있으면 그 앞부분이 겁나게 중요해요. 요것은 19학년도 수능 33번 문제와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부분을 집중을 좀 해보니까 마인드가 어떤 facility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게 분류하는 겁니다. 뭐를요? 새로운 경험을 약간 공유된 그 학습된 패턴으로 넣는 거야. 그런 느낌만 이해를 하시면 답은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음악이 어떻길 바라요? 익숙해지고 표준화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정답 보겠습니다. 1번 볼까? Collective Identity, 집단적인 정체성은 단 한 글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건데 특정한 일반적인 표준적인 특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요소들을. 어때요? 나쁘지 않죠. 다양한 문화적 특징 나온 적 없고요. 보완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완한다.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분위기 한 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답은 2번 그대로 찍어주시면 끝. 뭔가 2번이 딱 보인다라는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3, 4, 5를 지워가면서 2번이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요거 때문에 일반적인 좀 표준화된 이야기 커먼이니까 이걸 보시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 37번 보게요. be built가 build가 만들다니까 built는 만들어진다고요. 뒤에 투동사가 있으면 이게 뭐뭐 하도록 만들어지다 이런 느낌이야. 꼭 건물 짓다의 느낌뿐만 아니라 어떻게 설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occasion은 경우라는 뜻인데 동사일 때는 야기하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끝. 가볼게.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public libraries, 공공도서관이요. were built to ensure, 그러니까 확신시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뭐를 확신시키게 만들어졌냐면 that 이하를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every, 모든 사람이 크적 체인,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접근을요. 뭐에 대한 접근이야? 책이나 학습에 대한 접근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확신시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공공도서관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확신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는 are putting, 놓고 있는 중입니다. 컴퓨터를 그리고 인터넷 연결을 어디다가요? public school, 학교에다 놓고 있는 중이죠. 공립학교에다가. 뭐를 위해서? 똑같은 이유를 위해서, 즉 똑같은 이유 때문에. questions, 문제인데 뭐에 대한 문제야? 사회 정의와 equality, 평등이죠. 기회 평등에 관한 문제가 따라서 can be occasion, 야기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기술적인 혁신에 의해서. 기술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 인터넷 커넥션, 컴퓨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해해 보시면 끝. 문제를 풀 건데 봐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들 뭐 하자? 확실한 것을 붙이고요. 이 확실한 걸 붙인다라는 게 문단 간의 단절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자고. 근데 풀어가는 과정은 매우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으로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답을 끼워 맞추지 않고 내가 풀었을 때의 느낌을 그대로 좀 이해해가지고 가보자고. 알겠어? 볼게요.
One of the ethical problems, 윤리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문제니까 일단 마이너스와의 느낌이 듭니다. associated면 관련된 건데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 하나는 컨센스가 뭐냐? 컨센스. 이게 명사일 때는 걱정이라는 뜻이지만 동사일 때는 뭐와 연관된다 이 뜻이에요. 문제들과 연관이 됩니다. 분배의 정의와 사회 이퀄리티, 이 평등함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구나. 윤리적인 문제인데 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A번을 보는 순간 however, 그러나 in other cases, 잠깐만, 마음에 안 드는 글자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other cases가 왜 나오지? 그럼 case가 앞에 있어야 또 other case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읽어볼까 근데?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that 뭐를요? 여기서 용서가 안 됩니다. 뭐를 봤어? 그래, 서치를 봤어요. 그러한 제한된 접근.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제한된 접근이 나와야지 서치로 봤죠. 근데 제시문에서는 눈을 씻고 보셔도 제한된 접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금 얘를 지울 수가 있는 것인데 제시문과 붙지 않는 단락의 단서는 다른 지문과의 다른 단락과의 연결 단서니까 제시문과는 붙지 않지만 B나 C 어딘가에 A를 받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읽어보되 만약에 B, C를 고를 수가 없으면 이 제한된 접근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붙이시면 돼요. 됐습니까? B 봐봐. 새로운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베네피트, 이득을 주거나 어드밴테이지 합니다. 특정한 그룹이나 사회 멤버를요. 다른 사람들보다.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스터한 사람들이야. 혹은 접근을 한 사람들이야. 처음에 기술로. 제시문과 이어진. 그러니까 여기는 단절의 단서가 없어요. 얘처럼. 그러니까 소재가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면 X고 그럴 수 있다면 세모야. 동그라미 없어요. 왜냐면 얘가 아직 안 봤으니까. 어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누군가한테 먼저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평등의 문제일 수 있고 분배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느끼면 잘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못 느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될 만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세모로 가시는 게 일단은 맞겠죠. 됐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붙는 느낌이 든다라고 느끼시면 감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걸 보면 되니까. C번,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앞에 했던 그 문제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되겠죠. Public Library가 지어집니다. 보장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obtain access, 접근권을 갖는 거야. 책이나 학습에 대해서. 좀 어떠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평등이나 정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접근한다라고 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니? 라고 못 느끼면 그냥 또 세모야. 느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죠. 어려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지운 친구들은 잘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두 개가 헷갈리니까 얘를 보시는 게 좋아요. 얘가 누군지를. 제한된 접근이 어디 있을지를. 그럼 B 마지막이나 C 마지막에 뭔가가 있겠죠. C부터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를 두고 인터넷 연결을 둡니다. 이런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혁신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된 접근이 어디 있어요? 봐봐. 여기 있는 아까 첫 문장 봐봐. 이게 어떤 특정 멤버한테 갈 수 있다고 하죠. 그죠? 처음에 접근한? 난 생각해요. 그러한 이점, 무슨 이점이야? 누군가가 이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열심히 일한 거, 특별한 지식으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만한 deserve,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된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BA가 나왔으니까 C를 여기 붙일 건지 여기 붙일 건지를 고르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도 for instance가 있으니까 A, C로 간다라고 했을 때 A의 이야기가 C랑 부합하면 되겠죠? 볼까요? 그러한 제한 접근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줍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한테 불공정한 이점을 줘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우리는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접근을 모든 사람한테.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가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obtain, success, access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BA를 쓰고 C가 이렇게 오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조금 제시문과 C가 붙는 것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틀린 느낌이 아니었군. 그래서 BA, C로 가는 게 맞겠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확실한 것을 잘 고르시면 돼요. 이게 단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소재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겠지만 결국에 전 단락 마지막과 그 이어지는 단락이 처음이 붙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단절이 있으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상 however나 for instance도 연결상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0분 이용하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단서들 그 다음에 소재상의 연결을 잘 연습해 보시면 풀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끝. 마지막 3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ell below인데 얘는 부사야. 얘는 전치사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A는 명사나 명사, 구 이런 게 되겠죠. 했을 때 훨씬, 저 well의 뜻이 훨씬이야. A 이하 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혹은 아래. 됐습니까? 두 번째, 원래 mean to 부정사가 뭐뭐 할 의도이다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뭐뭐 하도록 의도가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ean to 동사 잘 나오는 표현이야. 써놓으시고 문장 하나 볼까? But 그러나 the amount 양이고요. 활동이 양이 되겠습니다. 어떤 활동이냐면 young kids 어린 아이들 그리고 adult 성인들 senior citizen은 누가 되겠습니까? 노인들께서 get today 그러니까 오늘날 얻는 거니까 오늘날 하시는 일이겠죠. 하시는 활동의 양이라는 것이 usually 일반적으로 well below 훨씬 더 뭐 이하입니까? What we are genetically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도되었던 것에 훨씬 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해? 안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genetically하게 유전적으로는 하루에 100의 운동을 해야 하면 인간은 거의 한 50, 60도 안 한다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갈게. 그러니까 이 지문을 풀 때 나는 여러분들께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7, 38 같은 이런 지문들이 있잖아. 그쵸? 삽입지문, 순서별 같은 것들은요. 정답을 보는 순간 그냥 정답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답지에 의존하지 마시고 왜 답이 3번이고 왜 답이 4번이고 왜 5번인지를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셔야 되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문에서 단절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248번째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가 일치하는 구간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대조, 일일이 제시문에 있는 단서를 이용해가지고 대조를 좀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퀀스로 갈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을 갖다가 절대 생략하지 말고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보자고요. 자, consequence가 무슨 뜻이야? 결과 이런 뜻이죠. sedentary는 밑에 있습니다. 정적인 존재의 결과가 evidence가 증거니까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동사로 쓰였을 때 뭐 증명되었다 이게 되겠죠? 이게 증명되었어요. 안 좋은 건강, 어디에서? 몸과 마음에서의 안 좋은 건강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edentary하게 있으면 안 좋다 이 얘기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거를 읽으면서 뭘 찾자? 단절을 좀 느껴보자. 인간의 진화의 오랜 기간 동안에 조상님들께서 살았어요. 뭐로써? 헌터 게더럴 수렵 채집인으로써요. 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평야와 마운틴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죠. 게임을 헌트한다. 게임은 사냥감이니까 사냥감을 헌트하기 위해서 혹은 너츠나 베리를 수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었답니다. 우리의 생존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화했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의 환경 속에서 진화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활동의 양인데 어린 아이, 어른, 노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의 양이 usually well below야. 훨씬 낮대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던 것보다 낮다고 합니다. 흐름 이어져 안 이어져? 여기는 액티브하고 여기는 뭐래요? 활동하는 게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말인데 but로 연결시키니까 이보다 잘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 됐습니까?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야? physically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perform better on academic test 이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고요. 노인들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도 액티브야. 이 사람들이 리스크가 적어. 그 다음에 메모리 로스의 가능성이 적어. 다른 중요한 인지적인 기능의 장애가 적어. 애들한테 기회 줘. 액티브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기회 줘. 그러면 날카로워져. 멘탈. 뭐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멘탈이 막 연마돼. 레귤러 엑서사이즈가 멘탈 디클라인 막아줘. 이렇게 읽히거든요. 단절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글은 겁나리 쉽습니다.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액티브, 역접 주고 안 움직여. 괜찮죠?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또 움직인다, 활동적이다 얘기 나오거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요. 왜냐면 아니 이거에 대한 예시를 반대로 줄 수 있는 거잖아. 독서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독서를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공부 잘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는 것은 맞아. 근데 꼭 단절이라고 봐야 되나? 라고 보면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찜찜한 마음을 이번에 가지고서 보자고요. 보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그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빨간색을 긋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2번 뒤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1번 내지 2번밖에 안 되는 걸 알겠지? 왜? 같은 소재끼리 뭉쳐 있어야 되니까. 맞아. 근데 1번은 너무 잘 돼. 왜? 버트로 그대로 바뀌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소재가 같다라고 하면 큰 게 먼저예요. 과일, 다음에 딸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국룰입니다. 위에서 정적인 존재의 결과, 큰 그림이죠. 이게 안 좋은 건강이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그 밑에서 구체적인 예시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리 흐름상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소거해보니까 얘밖에 들어갈 자리는 없더라. 이렇게 푸시는 게 맞는 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단절이 느껴져. 왜?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었어. 이렇게 푸시면 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 정적인 것이. 그 다음에 예시가 반대 예시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 어른들 등등을 준 거로 봐서는 큰 그림을 먼저 주고서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느낌을 계속해서 연결시켜 준 거구나. 글의 흐름이 아주 예쁘네 까지 하시면 공부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가 어렵나? 라고 봤을 때 어렵진 않지만 답이 이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정답률은 낮을 수도 있겠다. 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관적인 풀이를 가지고 푼다면 어떤 문제든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늘 내가 풀어왔던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걸 일관적인 태도로 바꾸고 가셔가지고 체화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순간 떨려요. 머리가 하얘지고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게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본인들의 점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확실한 독해적인 풀이와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연습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또 학기 초일 거니까 양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올바른 풀이로 푸는지 내가 느끼고 있는 오류는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가시면서 가면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